안녕하십니까? 건강종합관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감기와 독감의 차이, 발생 원인,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관리와 주의사항, 그리고 가족이 응급시 상황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모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지만 증상과 위험도 대처법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시거나 당뇨나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독감이 빠르게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증상 구분법,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전관리법, 응급시신호 판별과 가족의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입니다. 먼저 감기는 주로 상기도를 침범하는 여러 바이러스에 의한 주 질환으로 코와 목에 증상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콧물, 재채기, 목의 간지러움과 가벼운 기침이 주된 증상이며 대개 서서히 진행됩니다. 반면 독감, 즉 인플루엔자는 비교적 갑자기 증상이 심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열이 동반되고 온몸의 근육통과 극심한 피로감, 두통, 기침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독감은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히 고위험군에서는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입니다.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 외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반복 감염이 흔합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예의형 B형이 주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잦아 계절성 유행을 일으키고 해마다 예방접종 권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질환 모두 주로 기침, 재채 시 나오는 비말과 손을 통한 주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예방 수단입니다. 초기 증상 실전 구분법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기는 코와 목 중심 증상이 먼저 나타나며 발열이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전신 통증, 심한 피로, 식욕 감소가 뚜렷합니다. 먼저 체온을 재보세요. 38도 이상이면 경계하시고 38.5도 이상이나 호흡곤란, 의식 저하가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 연락하십시오. 증상 시작 시간과 변화를 기록하면 이후 진료와 처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가관리 기본 원칙입니다. 감기든 독감이든 가장 중요한 주 원칙은 충분한 휴식, 과적절 한 수분 보충입니다. 발열이 있을 때에는 땀을 흘리는 만큼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목이 아프면 따뜻한 주 물이나 미지근한 주 차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소화가 쉬운 죽, 스프, 두부, 연어처럼 단백질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씩 자주 드시기를 권합니다. 영양 보충은 면역 회복을 돕고 합병증 위험을 낮춥니다. 증상 완화 약물 사용 안내입니다. 해열제는 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비교적 안전하게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평소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의사 또는 약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아스피린 성분은 특정 연령대와 상태에서 부작용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나 고위험군의 경우 약물 사용 시 더 신중해야 합니다. 호흡기 증상 관리입니다. 기침과 콧물에는 식염수 비강 세척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면 공기 건조로 인한 기도 자극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리고 손을 씻어 전파를 줄여주십시오. 공용 물건이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소독하시고 환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권장합니다. 독감일 경우 독감으로 의심될 때는 증상 발생 후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약물은 이상적으로 증상 시작 후 48시간 이내에 시작하면 효과가 큽니다. 특히 65세 이상, 임신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조기 투약으로 중증화와 입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가 모든 환자에게 필수는 아니지만
고위험군에게는 명확한 주 이득이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에는 증상 시작 시간,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이력 등 정보를 준비해 가시면 진단과 처방이 더 정확해집니다. 합병증 및 즉시 응급시 처치가 필요한 주 신호입니다. 감염이 악화되면 폐렴, 심장 관련 합병증, 드물게 신경계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호가 보이면 즉시 응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말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심한 호흡곤란이 나타날 때. 둘째, 입술이나 손끝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질 때. 셋째, 의식이 흐려지거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넷째, 고열이 해열제로도 잘 내려가지 않거나 심한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119나 응급시실로 이동하십시오. 노인 특이 소견입니다. 노인분들은 발열이 뚜렷하지 않거나 전형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평소보다 무기력해지거나 식사량이 급격히 줄고 소변량이 적어지는 등 비전형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돌봄자는 이런 작은 변화까지 세심히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노인 환자는 체온, 호흡수, 의식 상태, 식사량과 소변량을 자주 기록해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입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접종을 권장합니다. 백신은 감염 자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중증화와 입원, 사망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나 만성 질환자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평소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사람이 많은 곳 피하기 같은 생활 수칙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 지키기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은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분들께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 죽, 연어, 두부 등을 권하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를 적절히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면역을 떨어뜨리므로 줄이시기를 권장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면역에 영향을 주니 충분한 휴식과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십시오. 가족 돌봄자 체크리스트입니다. 가족과 돌봄자는 다음 항목을 항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시작 시간과 경과 기록, 아침 저녁 체온 기록, 식사량과 소변량 변화,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즉시 격리하고 고위험 군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십시오. 응급시 신호가 보이면 지체 없이 응급시 처치를 요청하고 병원 이송 시 위 항목들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독감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경미한 주 감기 증상이 있으면 접종을 잠시 미루는 것이 좋고 의심되면 의사와 상의해 결정하십시오. 항생제는 도움이 되나요? 대부분의 감기와 독감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므로 항생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실전 7일 회복 플랜입니다. 1일차 증상 기록을 시작하고 충분한 휴식과 보충, 가벼운 영양 섭취에 집중합니다. 2일차 체온과 호흡 상태를 관찰하고 증상 악화 시 원격 진료나 병원 방문을 고려합니다. 3일차 상태 호전이 없거나 고열, 호흡곤란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 방문을 권합니다. 4, 7일차 회복 단계에서는 영양 보충과 면역 회복에 중점을 두고 무리한 활동은 피합니다. 회복 후에도 피로감이 오래간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추가 검사를 받으십시오. 마무리 및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감기는 대체로 회복되지만 독감은 빠르게 진행되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시작되면 시간과 경과를 기록하고 가족에게 알리며 의심되면 신속히 의료기관과 상담해 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저장과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한 사례를 남겨주시면 정중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정보는 일반적 안내입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상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